지금부터 2021년 아파트 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설명회는요, 1시간가량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30분 정도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Q&A 시간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원 사업의 방향성 그리고 참고할 만한 사례들을 소개해 주실 겁니다.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윤요한 센터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파트 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을 좀 먼저 설명드릴, 저는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윤여왕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노래는 잘 들으셨죠? 옛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아파트가 도시의 삭막함 또는 단절됨, 갈등, 이런 거를 어느 순간 대변하는 좀 안 좋은 인식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처음 2021년도에 이 아파트 지원 사업을 하게 된 건 이제 아파트가 마을이기도 하고요. 우리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춘천 시민의 약 80% 정도가 아파트에 살고 계신데요. 이 이웃과 함께 좀 즐겁고 슬기롭고 안락한 그런 이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아파트 공동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간단히 저희 센터를 좀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저희는 크게 세 가지의 지원 사업을 통해서 춘천 시의 주민 자치,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 그리고 시민 교육들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봄맞이라고 닉네임을 좀 붙여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난해 7월 1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 시작을 해서 체계도 잡고 또 시민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또 자치적인 방식으로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웃과 같이 슬기로운 아파트 자치 생활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방향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 아파트 전체의 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입주자분들의 대표인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죠. 그 입주자 대표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입주민들과 함께 이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입주자 대표회의만의 의결과 결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계획하고 또 실행하는 그런 과정을 좀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사한 사업보다는 입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수기하면서 이 사업 계획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번째로 그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올해 좀 좋은 아파트 공동체 사례가 좀 나와서 이런 모델화가 된다 그러면 저희가 다른 아파트에게도 계속 전파시킬 거고요. 또 지속 가능하게 아파트 자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라고 하는 주제를 걸었는데요. 그동안은 입주민 간 흡연 문제, 주차 문제, 또 층간 소음 문제로 가끔 신문이나 방송에 갈등이 심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이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서로 만나고 소통하고 이웃임을 좀 확인하는 그런 걸 통해서 정말 아파트가 행복한 공간으로서 좀 자리매김을 했으면 하는 방향입니다. 몇 가지 좀 실제 사례를 좀 예를 들 건데요. 춘천 사례도 있고 서울의 사례도 있습니다. 먼저 크게 문화예술형, 소통화합형, 돌봄 나눔형, 지속가능형 이렇게 저희가 나누는데 꼭 요거 구분된 것만이 아니라 이 외에도 얼마든지 아파트 주민들이 함께 의논하셔서 사업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형은 말 그대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축제라든지 음악회, 또 체육대회, 그리고 아파트 환경 개선을 통한 문화예술을 좀 우리 마을인 아파트에 좀 적용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통화합형은 갈등 해소 및 소통을 위해서 공동체 활성화 모임을 구성하고 또 이웃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공간 조성 이런 것들도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는 아이도 살고 어르신들도 삽니다. 공동육아라든지 어르신 돌봄, 공동 부업 같은 사례들을 통해서 입주민들이 함께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어르신들을 돌보는
그런 돌봄 나눔형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우리 지구 환경, 생태 환경 이런 것들을 통한 텃밭 가꾸기라든지 환경 교육, 또 쓰레기 문제, 재활용품 이런 걸 통해서 자원 순환 프로그램도 우리 아파트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 음악회가 곳곳에서 열리는 소식을 가끔 듣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외부 기관이라든지 문화예술 공연단체가 와서 공연을 하고 입주민들은 그냥 구경꾼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 대표를 중심으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하고 또 관련 입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이 음악회를 준비하고 추진하는 그래서 아주 좀 재미있는 사례인데요. 아파트 내에 있는 평상들을 모아서 무대를 만들고 필요한 무대 장치를 직접 제작하면서 아파트의 화합을 좀 도모하는 그런 아파트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돌봄과 관련한 건데요. 특히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어린이집, 유치원, 또 학교에서 등교를 못하게 되면서 생활하고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동 육아라든지 공동 돌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강동의 현대 홈타운 아파트라는 곳이었는데요. 입주민의 연령조사라든지 주민 설문조사,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좀 듣고, 그래서 유휴공간을 입주자 대표회의의 협조를 받아서 확보해서 직접 주민들이 운영하는 그런 돌봄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앞마당 나들이 그리고 캠핑, 아파트에서 캠핑을 한다? 사실은 이게 입주민들이나 입대위가 같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건 굉장한 민원의 소지가 있는 행사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상 주차장을 이용해서 이를 캠핑장으로 조성하고 주민들이 함께 여러 가지 거기서 어린이들을 위한 놀거리도 제공하고 영화 상영도 하는 그런 재미난 아파트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춘천의 사례인데요. 뉴시티 코아루 아파트에서 사실은 입주자 대표회를 중심으로 그동안 발생했던 소음이라든지 흡연, 주차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겪는 문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텃밭 가꾸기를 통해서 주민들이 만나고 이웃이 누가 사는지 그리고 함께 노동하고 또 농작물을 키우면서 소통하고 협업하는 그래서 행복한 이웃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동안 발생했던 갈등을 해소하는 이런 것도 참 좋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스포츠 동호회 활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디 외부 공간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아파트 내에서 이런 당구장이라든지 탁구대회 이런 걸 통해서 주민 화합을 도모했던 이런 사례도 아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넘어갔네요. 이 외에도 좀 검색해 보시면 되게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껏 한번 자치적 방식으로 입대위를 중심으로 입주민들이 함께 머리를 모으고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은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 및 절차, 이제 신청 방법까지 춘천시 시민주권 담당관실의 유성철 마을자치 담당께서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자리를 배치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춘천시 시민주권 담당관실에서 마을자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성철입니다. 앞에서 센터장님이 이제 그 지원 사업의 전체적인 방향 그리고 지원 사업 유형이나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그 다른 지역 아파트 사례들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 지원 사업 신청하시는 절차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게 사업비가 이제 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 관련된 부분들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달까지는 지금 이제 지원 사업 안내 그리고 필요하신 아파트들 찾아가는 이제 사전 컨설팅, 사업 접수 이제 이런 부분들 진행이 되고요. 실제로 사업이 시작되는 거는 4월부터 11월까지 한 8개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도 설명드렸듯이 신청 자격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임대 아파트라든지 이제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대위가 구성이 안 돼 있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10인 이상 입주민들이 모이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앞에 사례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파트마다 지금 필요한 어떤 활동이라든지 이제 사업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파트 공동체, 개별 아파트에 맞는 이제 그 적합한 사업들을 사업계획 작성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사업계획서 제출하실 때 중요한 부분은 이 사업 취지 자체가 단순히 그냥 개별 주민들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아파트 전체에 이제 그 자치 활동이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 발굴하실 때 입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셔서 사업 계획에 반영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운영 과정도 뭐 마찬가지고요. 지원 내용은 그 아파트별로 이제 최대 700만 원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5%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공동체 활동을 미리 이제 이전에 해보셨던 아파트들도 있지만 처음 하시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작성이나 이런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길잡이, 그러니까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그 사업계획 작성하는 과정이나 뭐 이런 부분들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릴 거고요. 선정된 이후에도 맞춤형 멘토링을 통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 주안점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청 주체는 입주자 대표 회의고요. 그리고 입대위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성원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뭐 관리사무소는 당연히 이제 그 참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분여회라든지 노인회처럼 아파트에 이제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자생 단체나 조직들, 아파트 내에서 주민들이 또 필요해서 자발적으로 구성한 소모임이나 동아리나 이런 데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그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를 하셔서 사업 계획을 제출하시고 사업 과정에 참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3월 25일까지 이제 저희가 그 사업 신청을 받을 텐데요. 준비하시는 기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일단은 입대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에 그 지원을 하실지 참여를 하실지 좀 논의를 해주시고 참여를 만약에 이제 하시기로 했으면 아파트 내에서 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구성원들을 좀 찾아보시고 주민들 이제 우리 아파트에 필요한 어떤 활동이나 사업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좀 주민 의견 수렴을 하시고 필요한 그런 그 내용들을 좀 모아가는 과정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 구상을 하시고 사업계획서 작성이 되면은 3월 25일까지 신청서 양식에 맞게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고는 저희가 이미 나갔고요. 3월 26일까지 공고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제 온라인 설명회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찾아가는 길잡이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 오늘도 이제 그 몇 개 아파트에서 지금 문의들이 오고 있는데 2월 26일부터 3월 14일까지 요청하시는 아파트들을 저희가 찾아가서 사전에 도움을 좀 드릴 거고요. 실제 사업 신청 기간은 3월 15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잘 염두에 두시고 사업계획 작성하셔서 기간 내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4월 달에는 이제 심사하고 그 아파트들 선정하고 보조금 교부 신청해 주시고 실제로 보조금 나가는 그 과정들이 진행이 될 거고요. 4월부터 11월까지 그 아파트 사업이 이제 실행이 됩니다. 선정된 아파트들 대상으로 기본교육, 일종의 이제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 한번 진행을 할 거고요. 맞춤형 멘토링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기간 내에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 정산은 12월 15일까지 해주시면 되고, 사업이 끝난 이후에 다른 아파트들은 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활동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 같이 좀 이야기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공유회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길잡이 과정은 요거는 이제 선착순 15개 아파트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신청 기간은 2월 17일부터 24일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컨설팅을 진행하는 거는 2월 26일부터 3월 14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좀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사업 취지라든지 취지에 맞게 사업 계획들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또는 이제 주민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전문적으로 이제 공동체 활동 지원하시는 분들이 가셔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신청 기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3월 26일 오후 6시 도착분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방문을 해주셔도 되고, 아래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마을자치지원센터 이메일을 통해서 사업계획서 접수를 해주셔도 됩니다. 춘천시 홈페이지에 그 타 기관 고시 공고란에 요 관련된 서식들이 지금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들이 지금 사업 신청서, 아파트 소개서, 활동 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이런 부분들인데요. 요거는 이제 거기 게시판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사는 4월 중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사업 그 신청 과정,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과정에 주민들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그 해당 아파트 이제 사업 실행 의지라든지 공동체 활성화에 적정한 사업인지, 또는 이제 아파트 내에 있는 어떤 자원들하고 연계 방안,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담으셔서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심사 기준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부분들을 잘 사업계획서에 담으셔야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시민주권위원회에서 서류를 통해서 심사를 할 겁니다. 결과는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고요. 선정된 공동체들은 마을자치지원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계획입니다. 기본 교육인데요. 일종의 이제 요 사업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에 대한 취지라든지 과정, 사업당 구성,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제 진행된 어떤 공동체 활성화 사례들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요거는 선정된 아파트들 필수 참여를 해 주셔야 됩니다. 5월 초쯤에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맞춤형 멘토링은 사업 기간 중에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일단은 아파트에 찾아가서 실제로 이제 그 도와드리는 과정들은 3번 정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정산 보조금 교부는 선정된 아파트들은 이제 실행 계획서나 교부 신청서, 사업자 관리 카드를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선정된 아파트들 대상으로 저희가 자세히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정산은 12월 15일까지 정산서하고 결과보고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거를 너무 좀 늦게 제출해 주셔서 정산하는 과정이나 이게 좀 길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면은 요 기간은 좀 반드시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아파트 사업이 올해 그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실 기존에는 그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아파트형이라는 그 부분을 하나 두고 이제 아파트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말씀드린 그 취지대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그리고 전체 아파트 자치 활성화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10개 아파트 정도 이제 1차 년도에 그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1단계에서는 아파트당 최대 700만 원, 그리고 2년 차는 최대 800만 원, 3년 차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 2, 3단계에서는 지금 기존의 건축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하고 연계해서 시설비, 그 공동체 활성화나 자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어떤 시설들하고 연계해서 시설비 지원하는 사업들을 좀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원 제한 부분하고 유의사항은 그 보조금 사업 저희가 시행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좀 주의해야 될 점이나 유의해야 될 점들을 좀 명시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그 게시판에 올라가 있는 그 첨부 자료에도 다 명시가 돼 있으니까요. 요거는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 운영 기준입니다. 공동체 사업, 요 사업, 지원 사업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예산들이 있는데요. 항목별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 인쇄비는 사업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이나, 뭐 책자나 이제 영상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인데요. 전체 보조금의 20% 이내에서 편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소모품들 구입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물품 구입비로 편성을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업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뭐 단체 사무비로 편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건물이나 시설, 장비, 물품, 차량을 임차해야 될 경우들이 있는데요. 단기 임차료 항목으로 편성을 하시면 되고요. 뭐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 준비, 뭐 행사할 때 이제 식비나 다가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식비 다가비로 보조금의 20% 이내에서 편성을 해주시면 되고, 식비는 1인당 8,000원, 그리고 다가비는 1인당 3,000원 이내로 편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 하다 보면 뭐 다른 지역에 견학을 간다든지 뭐 1박 2일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지 숙박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숙박비 편성을 하실 수 있는데요. 1인당 1박 기준으로 4만 원 이내에서 편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좌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행사할 때 이제 공연을 한다든지 강사비나 공연비가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보조금, 전체 보조금의 40% 이내에서 편성을 하시면 되고요. 아파트 내에서 뭐 행사를 한다든지 어떤 사업들을 할 때 뭐 인력들이 좀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단순 인건비로 편성을 하시면 되고요. 보조금의 30% 이내에서 편성을 하시면 됩니다. 회의비, 심사비, 그리고 원고비도 사업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 편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원사업 관련 정보 공개 부분인데요. 요거는 필요할 경우에 저희가 계획서나 보고서를 춘천시 홈페이지나 이제 공개된 장소에 이렇게 공개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 비용이 가능하면 좀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부담 사업비는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의 최소 5% 이상 편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보조금 교부되기 전에 보조금 통장에 자부담 입금이 된 걸 확인을 하고 저희가 교부를 해드립니다. 선정 후에는 자부담 비율을 하향 조정하실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부담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집행 비율에 따라서 환수 조치가 될 겁니다. 보조금 통장하고 체크카드는 반드시 요거는 발급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현금 인출해서 사업비 집행하는 부분은 요거는 금지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금 지출 불가 항목들이 있습니다. 정산보고서용 책자 발간이라든지 지원사업 목적하고 무관한 뭐 현금성 지출 경비들, 불우이웃돕기나 시상금 같은 거는 편성을 하실 수 없고요. 그리고 단체 개인 소유 차량의 유지 관리비도 편성을 하실 수 없습니다. 보조사업 선정 주민이나 회원 대표자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명단에 이제 들어가 있는 분들인데요. 요분들은 회의 참석비나 강사료, 뭐 심사수당, 이제 해당되는 비용들을 당사자들한테는 지급을 할 수 없고요. 요 부분 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뭐 단지 내에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 이제 강사로 반드시 참여를 하셔야 된다든지 이제 그런 분들은 명단에서 제외를 하시고 명단 제출을 해주시면 뭐 사업을 이제 이후에 참여하시고 진행하실 때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계획을 내셨는데 어떤 사정이 생겨서 내용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뭐 예산 항목을 이제 변경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뭐 사전에 변경 신청을 하시고 승인을 받으신 이후에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변경하는 뭐 양식이나 이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시고 요거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신청을 그때그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천징수 부분인데요. 동일인에게 월 기준으로 12만 5천 원 이상
금액이 지급될 경우에는 원천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예를 들면 6월 달에 이제 어떤 분이 강의를 한번 하셨는데 강사료가 10만 원 발생이 됐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준 금액보다 이제 그 12만 5천 원보다 이제 낮게 예산이 발생했기 때문에 원천 징수를 안 하셔도 되지만 같은 달에 똑같은 분이 2번 강의를 하셔서 10만 원씩 2번 그 강사비를 지급을 받으셨으면 요거는 이제 월 기준으로 20만 원 비용이 발생이 된 거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원천 징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많이 좀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잘 참고를 하셔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출결의서에 정산하다 보면 간혹 그 담당자나 대표자 결제가 누락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결제 진행을 해주시고요. 통장에 찍힌 그 날짜하고 지출결의서 상의 날짜가 일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일치가 될 수 있게 좀 지출결의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뭐 벼룩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행사에 따라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수익금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보고 하실 때 그 수입 현황하고 사업 계획을 적으시는 그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내용을 적어 주시고 당해년도 보조사업 자부담 비용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고요. 사업이 끝난 이후에 제출해 주신 계획에 맞게 이거는 자율적으로 사용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양식 부분인데요. 앞에 이제 그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요거 항목별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원 신청서인데, 대표자 부분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님, 그 성함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사업 개요 부분에서 사업 장소는 아파트 내에서 이제 주로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공간들, 놀이터면 놀이터, 관리동에 있는 어떤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면 커뮤니티 공간, 아니면 뭐 아파트 전체에서 활동이 이루어지면 아파트 전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사업 내용 같은 경우에는 주요 사업하고 그 사업들이 이제 어느 정도나 진행되는지, 뭐 아파트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강좌를 한다 그러면 주민 강좌, 뭐 사회, 아니면 어떤 그 벼룩시장 행사가 있다 그러면 벼룩시장 행사 2회 이런 식으로 주요 행사하고 사업량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에 지금 최대 700만 원이고 자부담은 보조금의 5% 이상 지금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간혹 보면은 5%보다 이제 필요해서 더 편성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파트에서 편성하신 예산만큼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 담당자는 가능하면 대표자하고 겹치지 않게 이 사업을 실제로 이제 주도적으로 좀 실무를 추진하실 분 그 인적사항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소개서인데요. 아파트 기본 현황하고 입주자 대표의 현황은 그 파란 부분에 있는 부분들, 그 실제 아파트 현황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파트 소개 부분에서는 뭐 아파트 주변 환경이라든지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라든지 우리 아파트에 뭐 이제 자랑할 만한 거리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편하게 아파트 소개 형태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자원 부분은 주로 이제 공간 자원하고 인적 자원 부분이 있을 텐데요. 공간 자원은 뭐 우리 아파트에 이제 놀이터가 몇 개소 있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이제 좀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뭔가 공간이 확보가 돼 있다든지 뭐 작은 도서관이 있다든지 또는 외부에 뭐 주민들이 그 다수가 모여서 뭔가 이제 활동을 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이제 넓은 광장이 있다든지 그런 이제 그 공간 자원들을 좀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적 자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뭐 부녀회나 노인회처럼 자생단체들, 동아리들, 그리고 이제 소규모로 뭐 주민들이 활동하는 어떤 모임이 있으시면 적어주셔도 되고, 그리고 뭐 우리 아파트에는 이렇게 그 다양하게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는 뭐 문화예술인들이 있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사업 추진 경험 부분은 꼭 뭐 지원 사업을 통한 게 아니더라도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그동안 자치 사업이나 공동체 사업을 하셨던 부분들 또는 뭐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하셨던 부분들을 좀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가능하면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써주시면
심사하는 과정에 심사위원들이 좀 참고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계획인데요. 여기는 세부 추진 계획을 좀 적어주시면 됩니다. 추진 과정 부분, 사업 부분에는 앞에 이제 지원 신청서에서 적어주셨던 사업들, 주요 사업들을 여기 이제 좀 명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진 시기는 어느 시기에 사업들이 진행되는지, 그리고 추진 내용에는 참여 대상이나 진행되는 장소, 진행 내용, 구체적인 어떤 진행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자세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너무 이제 좀 막연하게 두리뭉실하게 써주시면 심사하는 과정에 심사위원들이 이게 도대체 어떤 사업이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 거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시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게 사업 선정되는데도 좀 유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조금 산출 내역서인데요. 분류 부분은 그 단위 사업별로 요거는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홍보 인쇄비, 강사비가 아니라 단위 사업별로 예를 들면 벼룩시장을 운영할 때 거기 홍보 인쇄비, 강사비가 들어갈 수 있고 어떤 회의를 진행할 때 회의비 부분에도 이제 다른 예산 항목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는 단위 사업별로 예산 항목을 구분해서 좀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산출 근거를 조금 자세히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가라든지 실제로 이제 수량이나 횟수, 그리고 이제 대상 인원들이 있을 경우에는 몇 명에 해당되는 예산인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자세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참여 동의서는 사업에 실제로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 명단을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처음에 신청하시는 과정에서는 직접 이제 원본을 제출해 주셔도 되지만 스캔이라든지 좀 사진을 찍어서 이메일이나 이렇게 제출을 해 주셔도 되고요. 선정된 이후에는 원본을 직접 서명하신 원본 파일을 원본 문서를 제출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요거 지원사업 과정이나 예산 항목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예, 질의응답을 좀 진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내용 있으면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들어왔던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찾아가는 길잡이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관계없이 진행이 되는지. 이희정님께서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찾아가는 길잡이는 신청 양식을 저희가 모바일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신청은 마을자치 지원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그 신청 양식에 희망 일정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일, 주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이제 팀들 간의 일정을 좀 조율해야 되는 과정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가능하십니다. 사업의 담당자는 주민이어만 하나요? 네.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저희가 올해 아파트 사업은 지금 특화 사업으로 떼어내서 사실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기존의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이제 아파트를 포함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간혹 이제 아파트 쪽에서 들어온 사업을 보면은,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게 이제 주민들이 주도해서 뭔가 이제 사업들을 좀, 진행하라는 취지로 저희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관리사무소에 모든 실무들을 다 일종의 이제 이렇게 좀 맡기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주민들 주도로 되지 않고 관리사무소 중심으로 이제 사업들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무자를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님이라든지 이제 관리사무소에 계신 직원분으로 내셔도 사실은 가능은 하지만, 가능하면 좀 입대위에서 또는 주민 중에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실 분이 실무자로 지정을 하셔서, 분을 실무자로 지정을 하셔서 내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사업 취지하고도 그게 좀 맞을 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이요.
아, 설명을 쉽게 자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아파트에서 여러 팀이 신청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또 있네요. 그 기존 사업들은 한 아파트에서 여러 팀이 신청하는 부분들이 가능했었는데, 요거는 말씀드렸듯이 사업 취지가 그 아파트 전체 이제 자치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좀 지원을 해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 회의 중심으로 일단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한 아파트에 입주자 대표 회의가 2개 있는 아파트는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아파트에서 여러 팀이 신청하시는 거는 요 사업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팀이 아파트 단위에서 같이 논의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네. 예산을 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도 있네요. 지원사업 예산에서 시설비 편성이 불가능합니다. 네. 사실 일단 크지 않은 예산이기도 하고 일종의 마중물 사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파트 단위에서 자치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이 좀 만나고 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시설비랑 연계할 수 있는 메리트가 약간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네, 부연을 좀 할까요? 제가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이제 춘천시청 건축과에서, 여기 춘천 지역 아파트들 대상으로 시설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조례 보면은 이제 아파트당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 건축가 쪽하고 좀 협의를 해서, 요 공동체 자치 활성화 사업에 지원하는 아파트들은 기존에 이제 건축과에서 지원하는 시설비하고 좀 연계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좀 얘기가 됐고요. 그러니까 저희 그 마을자치지원센터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주로 이제 그 아파트에서 공동체들이 활동하시는 어떤 프로그램 비용이나 활동 비용으로 좀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우리 아파트는 놀이터를 뭔가 활성화시켜서 놀이터에서 아이들이나 뭐 부모들하고 한번 프로그램을 해보겠다. 그런데 이제 기존의 놀이터 시설이 너무 노후되거나 낡았기 때문에 시설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 사업하고 연계하셔서 건축가에서 지금 지원되는 시설비 그 예산을 활용하셔서 그 놀이터 개선하는 사업 비용으로 좀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별개 사업이긴 하지만 연결해서 요 사업에 필요한 어떤 시설비 부분들은 건축가 예산하고 연결해서 좀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또 올라왔습니다. 실무자는 관리 전반도 전반을 의미하는 건가요? 하고 물어주셨고요. 관리 전반이라고 하면 입주민 중에서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면 관리실에 의존하는 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또는 입대위의 이름으로 내는 거라 입대위가 관리 전반에 대해 참여를 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의 어떤 뭐 시설을 관리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뭐 관리비를 관리한다든지 기존의 아파트에서 고유하게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해왔던 업무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당연히 관리사무소에서 이제 직원분들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 전반 관련된 거는 당연히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되지만 저희가 이제 여기 실무자를 두는 이유는 이 사업 관련된 실무를 뭔가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실무자기 때문에 기존의 아파트에서 아파트 전반을 관리했던 그거하고는 조금 구분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협력이 필요하거나 실무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당연히 그거는 관리사무소하고 협력해서 뭐 지원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입대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입대위가 이 모든 사업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또 실무도 같이 할 수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도 입대위를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령대도 사실 높으시고 이런 실무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지실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원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파트 입주민 중에는 분명히 그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입대위가 제안하고 좀 참여를 이끌어내되 입주민 중에서도 그런 활동에 관심이 있거나 또 역량이 있으신 분들을 좀 찾아내서 같이 사업을 꾸려가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질문 두 가지가 더 올라왔는데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악기를 구입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네. 사업 담당자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돼요.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자산성 물품 구입을 원칙적으로는 보조사업비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금액 기준으로 나누기도 하고, 그게 프로그램에 또 얼마큼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약간 고가의 자산성 물품인 경우에는 대여를 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저희가 이제 지침에도 안내를 하고 있고요. 요 악기 구매 가격에 따라서 좀 달리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요거 지금 질문 주신 부분은 저희가 이제 뭐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금액 부분을 가지고 조금 판단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이제 자산 취득 성격으로 요게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들은 기존의 공동체 지원 사업에서도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불가능한 걸로 지금 계속 적용을 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요거는 뭐 임대를 하신다든지 이제 대여를 하는 방법으로 지금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금액에 따라서 정말 뭐 금액이 이제, 아주 이제 작게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그거는 소모성 물품 구입비로 또 처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케이스별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문의를 해주시면 경우에 따라서 요거는 조금 자세히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입대의가 의지가 없을 때는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파트별로 사실 입대가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요거를 딱히 어떤 정답을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저희가 올해 이제 10개 아파트를 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취지는 사실은, 입대가 이제 활성화되고 있고 뭔가 이제 입대의 중심으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아파트들을 좀 먼저 시작해 보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주민들이 의지가 있는데 이제 입대가 의지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아파트에서 뭔가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좀 의기투합을 하셔서 입대를 만나서 뭔가 이제 좀 얘기를 나눠본다든지 설득하는 과정들이 좀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네. 입대의가 사업 담당자를 같이 해도 물론 됩니다. 네. 입대의 구성원들이 많이 참여를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고 하면은 더 좋은 경우가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입주민들을 좀 찾아가시는 과정이 될 텐데, 최소한의 입대의의 최소한의 역할은 최소한 이제 아파트 내에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뭔가 하고 싶은 주민들 모임이나 공동체가 있을 때 동의해주고 지원해주고 함께 아파트 내에서 이런 게 공론화되거나 참여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좀 알려드리고 제안해드리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하자 이렇게 좀 설득하시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정 선생님이 좀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네, 주신 게 말씀을 해주신 것 있네요. 같습니다. 네. 입대의가 의지가 없을 때는 주민들 일정 인원을 구성하여 입대의의 안건으로 제시하고 회의를 통해 실무자는 따로 편성하고 입대의 이름으로 접수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라고 또 의견을 또 주셨고요. 아파트에 따라서 또 이런 규정이 있는가 보네요. 20인 이상 동의하면 안건으로 상정이 된다고 하시네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입주민들이 어쨌든 뭐 일정 수 이상을 모아가지고 공식적으로 안건 제안을 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좋은 제안과 의견 감사드립니다. 찾아가는 길잡이도 입대에만 신청이 가능할까요? 네. 저희가 신청서 접수를 입대의 이름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입대의도 사전 과정에 같이 논의를 참여하시는 게 좋다고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경우처럼 입대의 제안이나 설득이 필요한 이제 아파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3인 이상의 입주민이 오시면은 그러니까 찾아가는 길잡이를 신청하실 수 있도록 했고요. 가능한 한 그 과정에 입대의 분이 같이 오셔서 설명도 들으시고 같이 논의를 할 수 있게 하면은 신청 과정을 받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청 자격이 입주자 대표회의로 나와 있는 경우는 아파트에서는 입대의 의결 과정이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에 입대의 중 일부 인원이라도 하면 올릴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가능하면은 저 부분은 입대위에서 좀 합의를 하셔서 네. 입대위에서 결정을 하셔서 올려주시는 게 네. 저희 사업 취지, 그러니까 사업 취지를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개별 기존처럼 이제 개별 공동체 활동을 원하시는 주민분들이 아파트에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기존의 그 지원 사업으로 신청을 기존처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업 취지는 어쨌든 지금 아파트의 주민 대표기구로 구성되어 있는 입주자 대표 회의라는 어떤 그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입대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전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나 자체 활성화에 조금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 이제 공동체 활성화된 사례를 보면은 실제로 입주자 대표회의 중심으로 입대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이제 대부분 활성화된 사례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하면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전체 아파트 뭔가 자치나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게 이제 이 사업을 좀 해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취지들을 좀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능하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 사업을 해보자라고 결정을 하시고,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에 선정이 되시려면 그 사업계획서 제출하실 때 주민들 어떤 의견 수렴이라든지 우리 아파트에서 이런 사업을 좀 해보자라는 주민들 요구가 충분히 반영된 사업계획서를 내주셔야만 사업에 이제 선정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입대위 중심으로 사업을 신청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질문이 더 올라왔습니다. 사업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다만 주민이 안건을 상정해도 입대가 과반수 이상의 의결을 안 하면 못하는 거라서 이런 경우는 입대의 일부와 주민이 올릴 수 있나. 사실 이제 저희가 사업 신청 기간을 한 달 이상 충분히 둔 이유이기도 한데요. 입대의 의결 과정을 포함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또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신청의 주체가 입대이기 때문에 입대가 최소한 이 사업에 참여에 동의한다라고 하는 의결을 해주셔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조금 입대의 전체가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의 활동도 되게 적극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시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에 라도,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입대위가 신청을 하되 사업 참여자 명단에는 입대위 안에서도 의지가 있는 몇 분들이 구성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입대위는 아니지만 아파트 내에서 그런 활동 의지를 갖고 있는 입주민들이나 기존에 또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던 단위들이 같이 결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참여 구성원은 입대위와 입주민들이 같이 구성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신청은 입대위 이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 사업에 대한 동의와 지원 의지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희정 선생님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조금 오히려 이제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파트 내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갈등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해보자는 취지인데, 오히려 이제 입대위 전체에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일부 입대위 위원들이나 이렇게 그냥 일부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 오히려 아파트 내에서 이 사업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거나 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가능하면 합의 구조를 가지고 아파트에서 좀 으쌰으쌰 해보자, 한번 같이 힘을 모아서 해보자라는 그 힘들을 모아내는 과정들이 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좀 입대위 중심으로 가능하면 결정을 하셔서 사업을 내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주민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나 사업 진행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움이나 지원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신청 전 과정에서는 안내드렸던 길잡이 과정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예를 들면 우리 아파트에서 무슨 사업을 할 건지 주제를 결정하거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좀 의사를 모을지 이런 과정들 자체를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선정 이후의 진행 과정에서는
아파트별로 이제 멘토가 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략의 사업 계획을 해서 선정이 됐지만 그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입주민들의 의견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그 담당 멘토들이 각가지 방식으로 뭐 필요하면 워크샵 지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 회의 과정들도 같이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수기와 참여를 유도하는 그 과정 자체를 지원할 수 있는 멘토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라온 질문들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채팅방에 남겨주시고요. 이제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마무리를 좀 지을까 합니다. 질문이 더 없으신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충분히 궁금한 내용을 다 질문을 못 하셨거나 혹은 더 이제 주변에도 알려드리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오늘 설명회 이후에 영상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계속 올려둘 예정이에요. 그래서 계속 시청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남겨두도록 하겠고요. 그 밖에 궁금하신 부분, 이제 지원이 필요하신 부분들은 마을자치 지원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길잡이 과정을 저희가 선착순 15팀을 지금 받고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신청을 받게 되고요. 먼저 마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아파트에서는 상의하셔가지고 길잡이 과정에 들어오시면 사업 준비를 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에 또 참여해 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아파트 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마쳐도 되겠지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밤하늘에 별을 떠서 너에게 줄래. 너는 내가 사랑하니까 더 소중하니까 오직 너 아니면 안 된다고 외치고 싶어. 그저 내 곁에만 있어줘. 떠나지 말아줘. 참 많이 어색했었죠. 널 처음 만난 날 멀리서 좋아하다가 들킨 사람처럼 숨이 가득 차올라서 아무 말 하지 못했는데 너는 말없이 웃으며 내 손 잡아줬죠. 밤하늘에 별을 떠서 너에게 줄래. 너는 내가 사랑하니까 더 소중하니까 오직 너 아니면 안 된다고 외치고 싶어. 그저 내 곁에만 있어줘. 떠나지 말아줘. 널 좋아하는 내 맘이 표현이 안 돼. 꿈이 아니면 좋겠어. 자꾸 웃음 나와 내 모든 걸 다 준대도 너에겐 아깝질 않아. 이 순간이 영원하길 난 정말 행복해. 밤하늘에 별을 떠서 너에게 줄래. 너는 내가 사랑하니까 더 소중하니까 오직 너 아니면 안 된다고 외치고 싶어. 그저 내 곁에만 있어줘. 떠나지 말아줘. 그저 내